나경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엄마 최은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아까 말했는데 다시라고. 나 모시고. 제가요? 저는 나 모시기다 했는데 그 사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나 모시기라고 있어요. 잠깐만요. 발제 좀 합시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나경원이 서울대에 아들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지. 서울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서울대 요구에서 제출받은 서울대 연구 진실성위원회 결정문 이걸 이제 공개를 한 건단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의 서동용 의원께서 이게 엄마 찬스가 아니면 뭐야? 그리고 그 논문 관련해서도요. 두 건의 논문 중에서 비실험실 환경에서의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포스터에 나경원 아들이 제4저자로 표시된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다 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서울대 측이 이걸 제출함으로써 사실 밝혀진 거거든요. 그쪽에 조사를 해봤더니 나경원이 서울대 측에다가 아들 경진대회 참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게 이제 그 윤모 교수라고 하는 서울대 나경원의 동기인 그 사람한테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이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아니라 근데 가고 아닌 것은 나경원의 반응이죠. 일단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이게 국정감사에서 할 일이냐? 왜 할 일이 아니지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할 일입니까? 니들 논리는 그거 아니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까지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나경원 건은 나경원이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때라고 할지라도 서울대가 국정감사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잖아. 국회의원은 아니었어도 2011년에 나경원이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는데 어떻게 영향력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어떻게 자기가 아무도 공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선거에 안 나갔다 하도 정치인이라는 신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왜 서울시장에 출마했으면 온 국민이 다 아는데. 근데 왜 그 현조 엄마만 아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아빠가 그 엄마보다 더 파워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네요. 왜 항상 아버지를 빼고 이렇게 아들만 성이 그 김씨인데 빼먹으면 안 되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빠 찬스. 참 교묘하게 피해나가네요 보니까. 2012년 총선에 출마하여 2014년 동작을 재보궐로 복귀하기 전까지 제 아들이 연구실 사용한 시기는 2014년 여름.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서 이게 국감에서 다룰 내용이냐. 아니 그건 정확히 그게 맞습니다. 서울대가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관련된 시설을 일반인한테 빌려주는 게 정당한 거냐. 알고 봤더니 그게 나경원이었고 나경원이 아는 지인 윤모 교수를 통해서 그게 가능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특혜죠. 뭐 또 저는 이게 되게 약간 좀 재밌게 보이는 게 뭐냐면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경진대회 나가야 되니까 서울대 실험실 좀 쓸 수 있게 부탁해줘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아들아 세팅 다 해놨으니까 넌 서울대 의대 실험실로 가면 된다? 이렇게 했을까? 아들이 그렇겠지.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궁금해지더라 그거지. 근데 진짜요. 서울대 의대가 이렇게 일반인한테 준 전력이 있으면 저는 아무런 의심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가 있었으면 그 근거를 댔으면 좋겠어요. 나경원 의원께서. 그리고 서울대도 준 적이 있으면 당연히 서울대는 개방적인 대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도 없는 조국 장관네는 지금 검사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무것도 안 한 무심한 엄마 아빠인데 조국네는. 근데 이상하게 조국네는 또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고 또 젊은 애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막 두들겨 맞고 서울대 교수직 사퇴하라고까지 난리를 쳤잖아. 네. 근데 나경원은 자기 아는 그 대학교 동기를 통해 가지고 아무 자격도 없는 일반 학생의 연구실 사용과 또 관련해서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는데 제4조자로 등록되는 거. 다 이게 조국 장관과 연관이 있는 이슈였는데 조국 장관네만 두들겨 맞고 나경원네는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가 이게 서울대 측에 의해서 밝혀지자 나경원은 이게 국정감사 대상이냐. 나는 그때 일반인이었다.
서울대가 안 보였나 보지?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서울대 연구실 정도는 쓰는 게 뭐 어떻게냐. 그런 논리. 나도 서울대 나왔고 이런 거 아니야? 동문으로서 이제 쓸 수 있다. 서울대 의대 나온 건 아니잖아. 동문이잖아요. 그래도요. 아니 서울대 의대는 얻어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는 빌려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무슨 고등학생들이 뭐뭐를 하는데 서울대와 협업을 하는데 여기에 이런 연구를 하고 싶어요. 실험실이 필요해. 그러면 공적 관계를 통해서 서울대 측에 공문을 보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빌려줄 수는 있죠. 요거는 사적으로 부탁해가지고 사적으로 들어주고 심지어 논문에까지 자기 아들 이름이 등재가 되고 사주자로 등록이 되면서 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A일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 저쪽에서 시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제 조미 씨 관련해서 그 기사가 나왔을 때 검찰이 7개의 경력이 다 허위다라고 주장이 나왔을 때 댓글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일베들이 지금까지 조민이 진학한 모든 학력이 허위 이조이기 때문에 입학 취소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는 거야. 그 주장에 도달한단 말이죠. 그러면 현조는 A일대 입학 취소도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서울대에서 관련된 그 논문의 저자가 주요 입학하는 데 있어가지고 작용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은 저는 사면초가라고 봐요. 이렇게까지 밝혀지는 것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언론이 아시아경제가 썼던가? 엄마 찬스 논란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 2030 분노. 우리가 당하던 스킬인데 나경원한테 가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 의원에 볼 이름 말해봤네. 나경원 의원 관련 전 수사가 이번에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압색영장이 반려됐을 때는 언론에서 엄청 때렸는데 압색이 실제로 이루어진 다음에 언론에서 조용해요. 아무 말이 없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언론에서 뭔가를 띄워주고 뭔가를 감춰주려고 하는 거 보면 뭐가 나왔다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압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서울대 관계자가 실제로 수사를 받는 참고인 수사를 받는 지경에도 아무런 것도 안 나온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압색 과정에서 저는 뭐가 좀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서울대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현조에 대해서 서울대 연구 진실성 위원회 여기서 그걸 판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뭐냐면 논문을 마무리할 때 현조가 김 씨가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었으나 이는 단순 작업으로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 언론은 여기다가 허드렛 일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거든요. 일 써줘야지. 그러니까 내용에 크게 도움을 줬다 이런 것보다는 단순 윤감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것이 출력될 때 소위 말하면 이게 허치켓으로 찝는 걸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야. 물론 저기 예를 든 것 뿐이거든요. 복사기에 종이 넣는 근데 것도 도와주는 거고. 조민에 대해서는 무슨 그 식물 관련한 연구를 하는데 그 물을 갈아줘야 돼. 중요한 역할이야 그거. 그걸 허드렛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수준이었다는 거잖아. 아니 인턴이 그거야 지금 누가 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박사님 교수님이 하는 거죠. 원래 그런 거죠. 아, 석사가 척척척척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도 사실은 언론 관련된 논문에 제 이름이 하나 올라간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올라간 사유가 뭔지 아세요? 그 저자 심리적 상담을 많이 해줬다고. 실제예요. 외국 논문에 그것도 제 이름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훌륭하다. 축하합니다. 근데 아시아경제 이 기사는요. 그 기사 내용이 이제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에 2030이 분노했다고 쓰고 있긴 하지만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조국 추미애를 막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레기들의 면피성인데 이렇게 드러나니까 지금까지 조국 추미애를 때렸던 그게 살짝 미안해서인지 나경원을 헤드라인에 걸긴 했습니다만 2030이 분노하는 건 조국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특혜를 받아서 분노하고 있다야. 대체 어쩌자는 거니? 그 면피성이라고. 나경원만 버리면 되는 거야. 얘네들 입장에서는. 나경원이 이제는 끈떨어지고 그런 연이잖아.
그러니까 나경원을 패는 거에 대한 부담 없이 패고 있는 거라. 난 이렇게 봅니다. 끈떨어져 그럼 뭐요? 아니 저번에 조선일보도 나경원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라고 보호해야 한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그렇게 조선일보하고 달라면 안 되는데 그렇게. 근데 한명숙 총리님 서울시장 나갔을 때 했던 것만큼만 해주면 참 고맙겠네요. 그만큼만 해줘도. 근데 이런 익명, 가명에 20대, 30대 워딩을 쓰는 거를 이게 기사로 봐야 되는지, 뭐 대학원생 김민정이라고 하면 이게 실명이라고 해도 누군지 우리가 압니까? 전국의 대학원생인 김민정이 최소 몇백 명은 될 가능성이 높죠. 그 굳이 가명으로 쓸 필요가 없는 사안인데 맞아요. 이거 사실 자기가 만들어낸 말일 거잖아요. 100%, 그럴 거라고. 100%.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아니 근데 아프긴 해도 저는 이거 가지고 청소년들이나 2030이 분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고대 지금 이렇게 교수들 그 법인카드 이거 지금 막 면대도 난리가 그렇고. 나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2030 세대가 아무도 불평등이나 공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지금 2030에서 그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나중에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교수가 아니요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교수 되고 내가 변호사 되고 내가 검사 되고 판사 되고 의사 되고 해서 걔네들이 정말로 묵묵히 사회에 빛이 되고 사회의 기둥이 되고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애들보다는 미안하게도 정말로 우리 사회 현실이에요. 내가 검사 돼서 나도 저런 무소 분리 권력 휘둘르고 우리 집안 이렇게 세우고 나도 판사 돼서 우리 집안 이렇게 세우고 나도 의사 돼서 돈 많이 벌고 나도 교수 돼서 법인카드 저렇게 쓰고 싶은 애들이 더 많아요. 그 애들이 봤을 때 아니 우리 교수님이 그것 좀 썼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진짜 높습니다. 아니 그러면 2030 중에 그런 쪽에 그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용도 모르고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은. 내용도 모르고 분노하죠. 당연히. 아니, 그 아까 검찰의 논리에 의하면은 조국 장관의 가족은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 그냥 마지막에 소리만 조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노력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 분노할 것도 말 것도 없는 거지. 나경원은 노력을 했잖아. 그러니까 일베, 자기- 그런데. 일베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이게 안 되면 그냥 욕하는 거야 그냥. 생각이 아니라 이게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장님이 알바하는 사장님이 힘든 거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힘들어요. 그런 논리예요 그냥. 아, 근데 얘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서울대에 조국 장관이 아파 찬스를 썼다면 서울대 의전은 가게끔 해줬을 겁니다. 그럼요. 예, 예, 예. 부산까지 왜 가요? 저는 그 기사 제목에 2030 분노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종의 암호라고 보거든요. 암호? 일배들 야, 새로운 모여서 악설이다. 좌표 찍는 거. 2030? 일배 좌표. 아, 그래서 그렇게 딱 올라오면 댓글에 나도 분노했다고 막 오는 거야? 네. 오늘 이렇게 비과학적인 얘기를. 아우 술 냄새. 크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우 술 냄새. 아무튼 정말 내 경험상 내가 언젠가 훗날 죽을 때쯤에 살아온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때쯤에는 이런 식의 검찰과 언론이 조작하는 사건은 없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이제 시사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시는 분들이거나 태극기 들고 이제 광화문 나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선동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언론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검찰이 발표하고 하는 것들이 대개 보면은 조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좀 무섭지 않아요? 세상이라는 게 왜 TV에 그렇게 나와? 조선일보에 그렇게 나와라고 말하는 아무도 근거가 없는 사건들을 또 그렇게 조작해가지고 편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써놓고 어떤 사람 가정은 폐가 망신시켜버리고 2, 3년 후에 무죄가 나와도 언론들은 받아주지 않고 그냥 평생 조국은 나쁜 사람이어야 되고 나경원은 억울한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 최소한 내가 적폐 기득권이 아니라면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공정한 나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공정 이슈를 취미의 아들한테 갖다 대면 됩니까? 군대 안 갈 수도 있는 사람이 군대를 가게끔 만들어주는 대집권 여당 대표의 아들을 공정 이슈에 갖다 들이대고 자기 딸한테 어떤 특혜도 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상장을 조작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나라가 끌어져 왔다는 게 분노하는데 보시는 분들이 그냥 뭐 우리들 개드립에 재밌어 하실 게 아니라 분노하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요일날 한 번씩 1인 쉬러 가면 그 4명 정도 항상 와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냐면 야 주미애 그 거짓말쟁이 하는데 그런 건 왜 말 안 하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조국은 뭐 하는데 막 그런 걸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보면 세뇌가 당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확고해요. 나쁘다. 추미애 나쁘고 조국 나쁘고 그런 것들이 좀 인식이 언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언론만 믿고 그런 쓰레기 언론부터 좀 많이 우리가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어쨌건 2030 분노해도 돼요. 근데 정확하게 분노를 해야지. 싸잡아서 분노하면 안 되죠.